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나영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이후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어떤 이식건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힘줄을 이용해서 재건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힘줄을 이식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구분하자면 정상적인 자기 힘줄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자가건과 타인이 기증한 힘줄을 이용하는 동종건, 환자분들은 흔히 타가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자가건을 채취하는 부위는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건과 대퇴사두건, 그리고 무릎의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건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동종건에는 전경골건, 아킬레스건 등이 있고 일부 동종 대퇴사두건과 동종 슬개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가건 중에서 슬개건과 대퇴사두건은 힘줄의 끝에 뼈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골터널을 형성하고 그 안에 이식건을 고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뼈가 달려있는 이식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뼈와 뼈끼리 유압이 일어나는 고정을 하게 되고요. 힘줄만 붙어있는 이식건을 이용할 때는 골터널의 골과 힘줄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식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당시에 힘줄을 고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가건 중에서 전경골건 같은 경우에는 힘줄만 있기 때문에 골터널 안에 힘줄을 고정하는 방법을 쓰게 되고, 아킬레스건은 힘줄의 한쪽 끝에 뼈가 있기 때문에 골터널 안에 뼈를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골절이 일어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뼈가 생성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이후에 골터널 안에서 뼈가 이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유압이 빠른 경향성을 보입니다. 반대로 골터널과 힘줄 사이에 유압이 일어나야 되는 경우에는 치유 과정이 조금은 더 느린 경향이 있어서 재활 속도에 있어서 다소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 이식된 힘줄은 바로 재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직후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지만 수술 초기부터 괴사기를 거쳐서 혈관이 자라 들어가고 재형성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대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식된 힘줄이 원래의 전방 십자인대와 유사한 형태로 바뀌는 인대화 과정을 거쳐야만 원래의 재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대화 과정은 생물학적 치유 반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인대화 과정이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술하고 1년째 내구정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수술을 할 때 살펴보면은 많은 경우 부분 파열이 있고 충분히 인대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관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대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히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가건과 타가건을 두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세상에는 완벽한 이식건은 없습니다. 자가건과 타가건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가건의 경우에는 재파열률이 좀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활동도가 높은 젊은 환자의 경우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가건을 사용하는 것이 재수술률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그런 환자군에서는 자가건과 타가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가건의 경우는 정상적인 자기 힘줄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정상 조직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통증도 좀 더 있고 상대적으로 흉터도 조금 더 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면 타가건은 남이 기증한 힘줄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상 조직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도 짧고 통증도 적고 흉터도 상대적으로는 좀 더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가건의 경우 기증한 사람의 질환이 전파될 수 있는 이론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타가건을 상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방사능 소독 등을 이용한 적절한 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질환 전파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간의 경우 힘줄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길이가 불충분하거나 접었을 때의 두께가 얇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 타각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두께, 길이만큼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건과 타각원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종류의 이식건들은 이미 임상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그 효용성과 안정성이 확인된 것들입니다. 이식건의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바로 술자가 어느 이식건에 가장 익숙하냐입니다. 이렇게 이식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환자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은 결국 의사가 하게 되는데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종류의 이식건을 다 사용해보고 그것을 익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이후에 자신의 테크닉에 가장 합당한 이식건을 선택해서 늘상 루틴하게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에 수술이 가장 빨리 끝나고 결과도 좋습니다. 따라서 이식건 선택은 환자분들과 집도하는 선생님이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가건과 타가건 모두 사용하는데요. 자가건의 경우에는 햄스트링 힘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타가건의 경우에는 아킬레스건과 전경골건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 30대의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활동도가 높기 때문에 재파일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자가건을 채취하여 사용을 하고 있고요. 40대가 넘어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환자분들과 상의해서 자가건과 타가건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수술의 경우에는 자가건을 사용할 경우에 골터널이 이미 넓어져 있어서 불충분한 고정력을 얻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킬레스 힘줄을 이용해서 힘줄과 뼈를 모두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함께 전외측 인대 재건술이나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 등 여러 인대를 함께 재건해야 될 경우에는 충분한 힘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아킬레스 힘줄을 이용해서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과 같이 미용적인 면을 중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흉터가 가장 적은 타가건을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 환자분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환자분과 상의해서 적절한 이식건을 선택하여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중에서 적절한 이식건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